네. 하나, 둘, 셋. 이번에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엄마들, 아니면 여기 계신 소탕대장, 가심대장님, 군기대장님들, 우리 아이한테, 아니면 내 가족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아니면 이제, 우리는 학부모니까 아이들 먼저 얘기를 하죠. 우리 아이한테 어렸을 때,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가장 많이 했던 말 중에 긍정적인 말이 어떤 말이 있었을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 아침인가? 어제 밤인가? 다 큰 딸을 둔 아빠예요. 아들이야, 작은 아들이야. 또 큰 아들이 있어. 그런데 작은 아들이 너무 힘들어해, 엄마 때문에. 왜냐면 큰 아들은, 형은 늘 엄마한테 인정을 받았어. 잘한다고, 넌 할 수 있다고. 그리고 형을 위해서 되게 많이 투자를 해, 엄마가. 근데 작은 아들한테는 네가 뭘, 넌 안 돼. 이런 부정적인 걸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그래서 엄마랑 끊임없이 다퉈요. 계속. 이건 전쟁이야. 엄마와 아들의 전쟁 같아. 내가 보는데 가슴이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이제 상담이 들어가고 코칭이 들어갔는데, 결국은 엄마한테 인정받는 한참 시간이 흘렀지만 엄마한테 인정받는 그런 이야기 듣고서 꿈만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이가, 작은 아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야. 자기가 자기 딸한테 아빠로서 역할도 안 해줬던 거야. 근데 같이 놀이터도 가서 그네도 태워주고 손잡고 산책도 하고. 작은 아들이 아빠가 되는 거야. 그리고 숙제도 봐주고 이런 아주 작은 것들을 시작하긴 해. 그 이제 엄마가 작은 아들한테 이제 사과를 했지. 그래서 또 계속 부추겨줘요. 너도 잘할 수 있고 변할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해줘. 그 전에 그런 얘기를 안 했어. 그 엄마 얘기는 이런 거야. 큰아들은 너무 잘하는데 자기 말도 잘 듣고. 그러니까 이뻐서 자꾸 더 줄 수밖에 없고, 작은 아들은 부족하고 못하고 자꾸 안 하니까 또 미워만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내 엄마로서 가슴이 아픈 거야. 아니 엄마잖아, 엄마. 엄마인데 어떻게 잘하는 애는 예뻐해주고 잘못하는 애는 혼내줄 수 있는 거야. 엄마도 사람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이쁜 짓 하는 애가 예쁘니까. 근데 부모는 옛날 있잖아.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각자가 예전에, 그리고 지금이라면 어떤 얘기를 좀 해주면은 아이들한테 어떤 상처가 없이 나도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고 이런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현재도 아마 엄마하고 아이들하고 전쟁하는 그런 가족들이 많을 것 같아. 많죠. 아니면 아빠와 또 아이들과 전쟁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아. 가족이 아닌 집들이 많지. 찔린다. 참 머리로는 알겠는데 아이한테 용기 되는 말, 좋은 말 해줘야 되는 건 알겠는데, 저도 막 화가 나면, 아이들 때문에 화가 나면 좋은 말보다는 좀 막 뾰족뾰족한 말들이 먼저 가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때리는 것보다 더 아플 때가 있잖아요. 오래 가죠. 차라리 때리는 거는 때리는 그 순간만 좋아하는데 말이라는 거는 정말 아주 오래 가죠.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요즘에 이제 현대사회 직장맘들도 많고 또 너무나 엄마 아빠가 바쁘다 보니까 사실 말할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그 와중에도 엄마는 챙긴답시고 아이들한테 밖에 나가서 원격으로 하는 거지. 전화로 뭐 해라. 원격. 뭐 해라. 뭐 해놨어. 이거는 엄마의 그냥 스케줄인 거야. 근데 아이가 어릴 때는 엄마 이거 다 했어. 이렇게 하고 이제 엄마를 만족시켰는데 사실 그 내용은 들여다보지도 않을 수도 있고. 근데 엄마는 정말 말 그대로 체크를 하는 거죠.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체크하는 이야기. 오늘 숙제 다 했어? 피아노 형 다 갔다 왔어? 늘상 아이가 하는 내일 학교가 준비 다 했니? 이렇게 돌아야 되는 그 쳇바퀴를 확인하는 거지. 거기에 하루 안 갈 수도 있는 거고 못 갈 수도 있는 거고 아이가 아파서 못 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거기 안 가면 큰일 나는 거지, 엄마는. 왜냐면 난 밖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일일이 정말 전화로
확인하고 또 체크해주고. 아이가 어디 가는지 하다못해 정말 요즘 학원에도 아이가 들어가면 알람이 자동으로 가게끔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이가 들어오면서 나오면서 무슨 센서가 달려갖고 엄마한테 원격으로 돼버리는데 그게 안 오면 이제 전화 콜이 들어와서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얘가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고 뭐 감정이 어땠고 이거는 아니야. 그냥 주어진 하루 일과에서 뭘 했어 안 했어인 거지. 진짜 우리 아이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우리 초등학생들은 우리가 초등학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 할까? 엄마 아빠한테. 그냥 듣고 싶다기보다는 아이들이 제일 원하는 건 같이 내가 왔을 때 집에 왔을 때 엄마가 있는데 나는 사실은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말고 진짜 그거 듣고 싶은 말고 말. 하면 그냥 엄마가 내 얘기를 들어주면 좋겠어. 엄마 나 왔어 하고 엄마 이랬고 이런데 나 이랬어 뭐 속상한 것도 그렇고 얘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라 하더라도 그냥 뭘 확인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왔어 뭐 아이고 잘 갔다 왔어. 근데 오늘 학교 갔다 온 거 자체를 좀 인정해주는 그런 말. 공부 그만해 소리를 제일 듣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야? 애들이 공부하고 싶어 해? 공부를 하고 싶어 한다기보다도 그만 안 하면 이제는 이상하지. 공부하는 거는 어떤 밥 먹는 거야 한 가지지. 공부를 안 하면 불안해. 자기가 바보 될까봐. 근데 난 지금 내가 바순 대장님 얘기 들으면서 느끼는 건데 나는 애를 키우면서 그 초등학교를 입학하면서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숙제 다 했냐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제일 많이 한 건 몇 시에 왔니? 몇 시에 왔니? 몇 시에, 그러니까 집에 언제 왔니? 또 뭐 언제 끝나니? 뭐 그런 얘기들. 그리고 이제 거의 뭐 저는 이제 이게 밖으로 있어서 데리러도 가고 뭐 막 이랬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아닌데 이제 요즘 내가 아이들 만나면서 내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는 이제 첫인사는 오늘 어땠어? 학교에서 재밌었어? 뭐 요즘 이제 새로 또 학교 간 친구들 있으니까 오늘은 몇 번 혼났어? 요즘은 애들이 진짜 학교 가면 특히 1학년 애들은 진짜 많이 혼나요. 의외로 안 혼날 것 같은데 정말 많이 혼나요. 요새 조금 흐트러질 그런 복도에서 뛴다고 혼나. 또 수업 시간에 아무 때나 화장실 간다고 혼나. 또 선생님한테 자꾸 말대답한다고 혼나. 이게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이게 조숙했던 건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뭐 나이 뭐 4살 넘고 뭐하고 그러면은 글자 배우고 다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신동처럼 하다가 20살 되기 전에 결혼을 해서 뭐 20살 되면 애 아빠도 되고 하여튼 이게 사는 그 기간이 이게 나이가 짧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게 되게 짧았잖아요. 어린 나이에 장가도 가고 뭐 아버지도 되고 또 한 집안에도 어른도 되고 막 이랬는데 지금 애들은 반대로 태어나서 한 5살, 6살까지는 거의 신생아 대접 받으면서 막 그렇게 귀엽게 살다가 7살이 되면은 내년에 학교 가야 되니까 갑자기 이게 무슨 학생도 아닌 것이 뭔가 하면서 갑자기 그 아기에서 훌쩍 넘어가지고 준 학생이 되다가 학교를 가면은 어느새 이게 나도 모르게 어떤 어른 대접을 하듯이 뭐든지 알아서 너는 학생이 그것도 몰라? 그리고 갑자기 얘가 복도에서 뛰면 안 된다라는 거를 뭐 잘 습관화 되지도 않는 그 순간에 벌써 선생님한테 혼나고 있고 그러니까 애들은 뛰고 싶어요 그때. 뛰고 싶어 하는데 그 안 되는 거에 대해서 타이르는 게 아니라 요즘은 그리고 이 상벌제가 또 너무 심해가지고 애들이 그 자잘한 스티커 하나에 막 목숨 걸면서 이렇게 하니까 어느새 애들이 내가 보기에 아까 왜 우리 인사를 어떤 그 공간에 따라서 어떤 인사하는 게 다르다 그랬던 것처럼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자연히 그렇게 안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상벌에 따라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한 달 정도 이제 입학해서 새내기들은 이제 입학해서 조금 적응할 만하니까 조금 알잖아요 학교를.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것도 많고 그러니까 좀 더 활기 있어지는 거지 아이들이 서로 아이들도 알고 그렇지. 학교도 알고 하니까 그러니까
초반보다는 좀 긴장도 풀리고 이제 조금 알려고 하는데 이제 누르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저도 데리러 가보면 시영이도 선생님 저 오늘 혼났어요. 근데 아이들이 혼난 거에 대해서 별 그게 없어. 그 왜 혼났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냥 저 오늘 3번 혼냈어요. 이런 식으로. 왜냐면 왜 모르냐면 본인이 생각할 때 그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왜냐면 자기 생활 습관에서는 그게 왜 이러는데 이게 학교라는 단체 생활에서는 틀린 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옛날 아빠들이 회사 갔다 오면 되게 피곤하잖아. 회사 안에 가면은 긴장해야 되고 사람하고 사람 대하는 거 그 하나하나까지도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피곤하단 말이야. 근데 애들도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그 긴장 속에서 풀리니까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쉬고 싶고. 근데 또 반대로 엄마들은 학교 갔다 왔으니까 빨리빨리 숙제도 해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모두 빨리 자꾸 이게 퇴근하게 되는 거죠. 스케줄을 이미 좀 버겁게 만들어 놓고 사실은 거기 아이를 맞추는 건데 요즘에 이제 또 뭐 시험 보고 막 이러면 아이들도 그렇더라고요. 정말 받아쓰기라도 해서 오면 엄마 하고 좋아해서 왔는데 아이고 잘했다 이러면 되는 거잖아. 100점 맞았어는 잘했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 너네 반에 몇 명 몇 점 맞았어? 하고 또 물어봐. 몇 명이야? 몇 명? 그러면 그렇게 많은데도 100점 맞은 게 뭘 잘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근데 사실 아이들은 그때 되게 많이 좌절을 한대요. 엄청나게 좌절을 한대. 그리고 이제 100점에 대한 어떤 그 환상도 없고 기대도 없고 그냥 이거 잘해도 엄마 또 그럴 텐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얼마 전에 나도 그 얘기 들은 것 같아 아이한테. 그리고 또 중학생 아이들도 그래. 중학생 아이들은 뭐 한 3, 4일 이렇게 시험을 보니까 3일 정도 시험을 보니까 아이들이 이 기간 동안에는 어떻든지 간에 준비를 하든 안 하든 시험을 보면서 엄청 긴장을 하거든요. 근데 조금 학과에 좀 성적에 예민한 엄마들은 그것도 나가서 오늘 어떻게 봤어? 오늘 뭐 어땠어? 계속 물어보는 거지. 아이는 진짜 좀 숨기고 싶은 것도 있고 오늘 그냥 시험 다 끝나고 나 좀 홀가분할 때 얘기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기다려주지 못하고 일단 엄마는 알아야 되는 본인이 알아야 되는 요소를 확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게 뭐 어느 순간은 그럴 것 같아. 뭐 우리 일만 하는 기회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빠 입장처럼 나는 도대체 공부하면서 본인도 힘든데 그걸 인정받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기계처럼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럴 때 오히려 엄마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엄마들이 시험 성적과 등수에 좀 관심을 갖는 거 물론 누구나 다 관심 갖고 싶지. 근데 그거보다는 우리 아이가 뭘 잘하는지 뭐가 부족한지도 중요하지만 뭘 잘하는지 난 봤으면 좋겠어. 초등학교 때 나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는 잘하는 기억이 안 나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어느 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뭔가 조금조금 만드는 걸 보고서 어머 처음으로 집중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가 좋아하는 걸 하니까 집중하는구나. 그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이도 집중할 수 있구나라고. 그러면서 뭔가 끄적끄적하고 뭘 하는데 되게 재밌어하는 거야. 난 그런 게 뭔지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 그런 거를 보려는 생각도 안 하고 우리는 나중에 뭐가 될 거야, 뭘 잘할 거야 보면 몰라. 근데 좀 그런 관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그걸 더 키워주는 게 낫잖아. 모든 과목 다 잘하게 하는 것보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주위 엄마들하고 비교를 안 했던 것 같아요. 100% 아는 건 아니지만 다른 엄마들에 비해서는 나름 소신이 있었던 엄마였던 것 같아. 이건 자랑질이 아니라 마음대로대로 끌고 갈 학부 예전에 어떤 선배 엄마로서 해주는 얘기야.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지나고 나면서 그 성적 아무도 기억도 못한단 말이야. 나중에 연예인 돼가지고 뭐 학교 그 출신학교 가서 성적표 보기 전에는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지.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 애가 대학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전공할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전체 성적이 골고루 다 잘하는 것보다는 그 중에서 뭘 더 잘하느냐고 중요한 거. 결국은 그게 나중에 얘가 가질 꿈이 될 수 있고 하게 될 일이 되는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주변의 엄마와 아이들하고 절대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말로는 안 한다고 하면서 또 하는 그건 범죄야, 범죄.
이거 좀 맞아. 과격하긴 하지만.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좀 비슷한데 내 아이가 잘하는 거, 잘하는 거를 보고 한 가지씩 칭찬해주기. 그러니까. 사실 엄마가 그 말도 습관인 것 같아요. 나는 보면. 습관 들여지면 또 그렇게 돼요. 말도 습관이고 왜 내 아이를 보면서 항상 지적하고 항상 나쁜 것만 얘기하고 고쳐야 될 것만 얘기하는 엄마가 있는가 하면 어떤 엄마는 우리 아이는 이런 점이 참 좋고 이거를 참 잘하고 이걸 좋아하고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부분을 보는 엄마들이 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오랜 동안 이 양쪽의 부모를 보면 아이가 살아가고 어떤 목표했던 걸 성취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칭찬 샤워를 하는 거야, 아이들은. 그러니까 긍정적인 이미지를 칭찬이라는 물론 에너지를 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근데 이게 엄마들도 사는 게 전쟁이잖아요. 엄마들도 사는 게 전쟁이라서 어쩌면 그 자기한테 그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못하는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네. 그래서 엄마가 뭔가 그 자기의 얽매인 틀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우리 그 맘대로해서 하고 싶은 그런 엄마가 자립할 수 있어요. 어떤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자기 이 심리적으로도. 그러니까 머리로는 되는데 마음이 안 따라서 행동이 안 따르는 것처럼. 왜냐면 예전부터 엄마라는 그 이미지가, 부모라는 이미지가 뭐든지 애들한테 다 줘야 되고 나는 정말 어른이어야 되고 막 이런. 근데 또 요즘 엄마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 부족한 대로 애들한테도 얘기하고. 그리고 요즘 엄마들이 그 아이들한테 거는 그런 기대라는 거는 옛날에 우리 엄마가 우리들한테 가졌던 기대하고는 나는 그건 확실히 다르다. 요즘 엄마는 어떤 걸 기대해? 요즘 엄마들은 그 기대가 진짜로 어떤 아이를 위해서 거는 기대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자기의 프라이버시야. 맞아. 자신의 프라이버시. 내가 조금 더 당당해질 수 있는 거에 아이도 하나의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당이 우리 아이가 자기가 잘할 수 있고 하고 싶었던 일을 해야 행복하잖아? 그럼 우리 아이의 행복한 모습을 볼 때 나는 당당해져야 되는 거야, 엄마가. 근데 지금 엄마들이 제일 잘 못하는 거는 지금 학교를 가게 됐을 때 누구 엄마로서 당당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아이는 아이 교육이 있지만 부모는 부모 교육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이게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이 마음적으로라도 스스로도 성장을 하고 자립을 해야 돼. 그러니까 누구의 엄마로서 당당한 게 아니라 나로서 당당해야 돼. 처음 경험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당당해야 나 때문에 우리 아이도 당당해질 수 있다라는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맞아. 엄마는 자기가 노력하려고 하는 거는 너무 핑계가 많아. 뭐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또 뭐 하려면은 해야 할 일도 많고 이래서 못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는 내가 다 바람막이 해준데 너는 왜 못해? 이렇게 해서 또 핑계가 나는 너 같으면 나는 공부하고 서울대도 가겠다. 막 이런 그래, 난 요즘 진짜 내가 지금 이렇게 했으면 난 서울대 시험 봐도 되겠다 생각을 하지만 거꾸로 난 지금 나한테 애를 키우라 그러면 난 절대로 못 키워. 내가 옆에서 엄마가 아닌 제3자 입장으로 조언도 하고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도 듣고 하고 하니까는 내가 그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어떤 조미료 역할을 해주지만 지금 내가 그 아이의 엄마가 돼서 아이를 키우라 그러면은 난 정말 못해.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학부모는 있잖아요. 학부모 되기 전에 준비 교육이 있어야 돼. 사전 교육이 있어야 돼. 사전 교육이 있고 이 학부모인 상태에서도 점검이 필요해요. 그래, 점검해야 내가 되고. 왜냐면 아이들은 학교를 12년을 다녀.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만 12년. 근데 요즘은 이제 거기에서 더 플러스가 되기도 하지만 플러스 알파가 되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그 12년 동안에 자기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아이하고 같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같이 성장해야 돼요. 계속 아이를 어떤 감시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게 12년을 못 간다는 거지. 아이들은 계속 12년을 변함없이 공부를 하는데 엄마는 12년 중에서 6분의 1, 1, 2년 아니면 좀 길면 3분의 1, 4분 이게 조금 그런 식으로만 되지 12년을 같이
같이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별로 그러니까 전혀 같이 의식하지 성장한 못하죠. 부모들은 아이와 같이 갭이 크죠. 갭이 훨씬 작죠. 훨씬 작아. 훨씬 작고 같이 갈 수 있어. 어. 그러니까는 엄마한테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말을 사실은 들을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엄마는 사실 아이한테 그 많은 걸 듣고 싶어 하지 않아. 엄마도 성장을 해야 하니까. 근데 아이는 엄마가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조금씩 가고 자기 혼자 성장하고 있다라는 게 억울하지 않은 거야. 아이들 왜 억울하잖아. 왜 나만 학원 다녀, 나만 공부해, 나만 숙제. 지금 뭐 동생한테도 질투하는 애 있어. 나도 7살 되고 싶다. 나도 2살 되고 싶다. 왜?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는 여러 번 성장하는 거죠. 물론 내가 크는 과정도 있었죠. 우리 엄마랑. 내가 다시 엄마가 됐을 때 얘가 1살서부터 20살이 될 때까지 또 한 번 성장하고 그 밑에 동생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또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들은 여러 번 성장을 통해서 그 여러 번 탈바꿈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항상 책임을 아이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결국은 아이가 성장하는 걸 바란다면 부모도 성장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같이 같이 성장. 같이 성장해야 돼. 음. 같이 성장. 어쨌든 오늘 아이들한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줄 것인지, 아이들이 정말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뭐 제가 여기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제일 듣고 싶은 말이 사랑해. 뭐 이건 누구나 다 듣고 싶은 거네. 잘했어. 그리고 괜찮아. 그리고 멋있어. 뭐 이런 말들이 되게 듣고 싶대요. 특별해. 나는 내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은 뭐 너니까 믿는다. 그다음에 괜찮아. 뭐 다음에 또 하면 되지. 이런 거. 그다음에 그게 특별하지. 나한테는 특별한 거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래서 나도 그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반대로 또 이런 말도 하는 건 저는 그렇거든요. 아들아, 엄마가 정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못해서 미안하다. 그냥 인정하는 거. 그렇지. 항상 하죠. 어떻게 맨날 다 맞아. 잘해주고 엄마는 뭐 엄마도 다 실수할 수 있고 그럼. 나는 아이한테 솔직해야 될 맞아. 거야. 솔직한 게 솔직해야 돼. 못해주는 건 못해줘서 미안하고. 근데 못해주는데 이렇게까지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다른 애들은 잘해도 뭐 너는 이만큼 했으니까 그 과정을 내가 봤으니까 누구보다도 괜찮아. 다음에 또 할 수 있어라는 어떤 나도 긍정적인 그 우물 속에 빠져서 아이도 그 우물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게 엄마가 돼야 된다고 봐요. 제일 어려운 말이 사랑해 이 말을 잘 못할 것 같아요. 가족끼리 어릴 때는 많이 하잖아요. 애기들 어릴 때는 뭐 그런데 저도 기억을 더듬어 보면 언제 아들하고 어릴 때는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안 하세요? 크면서 안 했는데 군대 갔을 때 떨어져 있을 때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얘도 이것도 습관이야. 이거 얘도 달아야 돼. 이 아들도 그때는 정말 절박하잖아 서로가.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 그냥 정말 눈물 뚝뚝 하면서 정말 사랑해 이런 얘기를 편안하게 한 것 같아요. 그 후로는 엄마가 힘들어하거나 아들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그러면 그냥 문자로라도 사랑해 이런 말이 좀 편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서로 좀 마음도 풀어지고 힘도 얻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하기 어려운 말이 사실은 제일 힘이 될 수 있는 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랑해. 오글거려서 못하지 말고 오글거려서 한번 내뱉고 하다 보면 돈 하나도 안 들고 얼마나 좋아. 그래서 우리 맘대로도 어머니들은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말을 듣고 싶을지 또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 좀 생각해보는 그런 좋죠. 그런 거 자꾸 생각해 보세요. 24번. 하나, 둘, 셋.